경제학 강사 한원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감정평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다가 여기 이제 예산선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예산선 모양 변화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고 Y절편이 밑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X절편은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Y제 가격이 변하지 않았을 때 X제의 가격이라든가 소득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을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산선을 구성하는 것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예산선은 X제와의 지출하는 금액과 Y제와의 지출하는 금액의 합이 내 소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한 살 수 있는 Y제의 개수는 PY분의 M, 그리고 X제를 최대한 살 수 있는 개수는 PX분의 M입니다. 예, 요것만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Y제 가격이 변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밑으로 툭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소득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면 X제의 최대 선택도 줄어야 되는데 원위치에 그대로 있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가격도 하락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을 보면 사치제도 있고 열등제라는 것도 있고 뭐 가격 효과, 무차별 곡선, 탄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볼까요?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치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가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우리는 사치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나는 안 사겠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기펜제라는 것은 가격이 변화됐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열등제인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클 때 기펜제가 되고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라는 것은 X제 아니면 Y제, Y제 아니면 X제화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예.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5번.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그래서 탄력성이 나오게 되면 P 곱하기 Q는 TR, 총수입이다. 그렇다면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백분율로. P% 더하기 Q%는 TR%다. 만약에 가격이 내렸다. 10% 가격이 내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탄력적이려면 수요량은 10보다 더 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수입은 5%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은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 그림들이 다 있고 X제, Y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키워드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1번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고 콥도갈라스 형태겠죠. 2번은 완전 대체제입니다.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3번은 완전 보완제네요. 그죠? L자형으로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4번은 이상한 선이 하나 있고 가상의 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가상의 선이 두 개가 있고 두 번에 걸쳐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효용함수를 봐야 되겠죠. 예. 아마 이런 효용함수는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U는 X 플러스 Y 플러스 XY 중에 작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X값이 Y보다 클 때 한번 따져보는 거고 또는 X값이 Y보다 작을 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와의 선택이 Y제와의 선택보다 더 크다라면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X 플러스 2Y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x 플러스 2y 직선인데 한계 대치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 놈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x 표현하고 y 표현하고 가상의 선을 하나 긋고요. 요것은 x 값하고 y 값이 같은 거고요. 그럴 때 요거보다 y 값이 작은 것은 요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번엔 이제 x 값이 y 값보다 작다. 곧 y가 x보다 클 때 위에서는 작은 값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y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기울기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급한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요 형태의 효용함수는 4번의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의 키워드는 한계 대체율입니다. 그럼 한계 대체율을 구하려면 효용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효용함수는 x 플러스 2, y 플러스 2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xj 선택이 14일 때 한계 대체율 4를 유지하려면 yj와의 선택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xj와 하나를 선택할 때 yj와 몇 개와 대체하겠는가? 만약에 xj와 하나랑 yj와 세 개를 대체한다면 yj와 한계 유형보다 xj와의 한계 유형이 3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yj와의 수로 표현하는 xj와의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yj와에 비해서 xj와의 한계 유형이 몇 배인지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ux하고 muy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죠? 네, 곱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요것을 한번 해볼게요. fx라는 놈하고 gx라는 놈이 곱해져 있을 때 요 놈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앞에 거는 한번 미분을 해주고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앞에 거 먼저 해볼까요? 네, 1이 되고요. 뒤에 건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죠. y 플러스 1 이렇게.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는 안 써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라는 변수는 없습니다. 예,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분자에는 y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똑같이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뒤에 거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뭐 쓸 필요는 없죠. 0이니까.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그리고 뒤에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분모에는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계 대체율이 주어져 있고 4로 주어져 있고 예, x제와의 숫자가 14이라고 했으니 y제와 값을 찾으면 6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63 답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5번 문제. 생산 기술을 알려주는 등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등량선은 한계 기술 대체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완전 대체냐 생산 요소가 완전 보완이냐 또는 뭐 콧도갈스 형태냐 이렇게 적어도 3가지는 생각하셔야 되고 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 한계 기술 대체율하고 비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콧도갈스 형태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계 기술 대체율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한계 기술 대체율은 보통 MRTS LK라고 쓰는 거죠. 용어를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뒤에서부터요. 자본의 수로 표현하는 노동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노동 한 단위와 자본의 수니까 자본 세 단위를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생산량은 변화가 없다.
그 의미는 역시 자본에 비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몇 배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MRTS LK가 3이다. 노동 한 단위와 자본 세 단위를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에 비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3배이기 때문에 노동 한 단위와 자본 세 단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지문은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두 생산 요소의 완전 대체다. 노동이면 노동, 자본이면 자본. 가장 흔한 생산함수는 선형의 생산함수가 되는 거죠. 등량선은 직선이 되는 거다. 또 항상 나오는 거죠. 등량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러면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더 투입하게 될 때 다른 요소와 대체되는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량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는 한계기술 대체율이 점점 작아진다.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콥터갈라스 생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계기술 대체율이 체감하는 전형적인 생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한계기술 대체율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네 번째 지문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표현을 찾는다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여섯 번째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물론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제학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가 되는 것이고, 또 산업 A는 비용 곡선이 2 플러스 2분의 Q제곱 100개의 기업이 있다. 그리고 10분의 Q제곱인 60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총 160개의 기업이 있는데 100개의 비용 그리고 60개의 비용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산업의 공급곡선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키워드는 공급곡선, 완전경쟁. 자, 그러면 완전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돼요. 물건 하나하나 팔 때 P라는 가격만큼 내가 받는다는 것은 가격이 곧 한계 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윤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나에게서 나가는 한계 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MC라는 것을 구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Q제곱의 한계 비용을 구하게 된다면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MC를 P로 바꾸게 되면 P는 Q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공급하겠는가라는 걸 표현하려면 Q는 P로 해야 되고, 그러면 가격이 10이면 10개 팔겠다. 가격이 50이면 50개 팔겠다. 이렇게요. 근데 이런 기업이 100개가 있다는 얘기죠. 요것을 밑으로 100번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0이면 나는 혼자 10개를 팔지만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1000개를 파는 거죠. 그래서 Q는 100, P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10분의 Q제곱인 총 비용일 때 한계 비용은 5분의 Q가 되는 것이고, MC를 P로 바꾸고요. 또 Q는 5P가 되는 거죠. 역시 이러한 한계 비용을 갖는 기업들이 60개 있으니 여기다가 60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Q는 300P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100개의 기업인 생산행위와 60개인 기업의 생산행위가 나와 있으니 이 둘이 시장에 달려든다면 요놈의 공급과 요놈의 공급을 합해야 되겠죠. 네, 합하면 100P, 300P, Q는 400P가 되는 것입니다. 한계 비용 구하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에서 동일한 기업들이 몇 개 있느냐, 그것을 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는 400P가 되는 것이고요. 자, 7번. 역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가격은 100이다.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윤을 극대화할 때 생산량 그리고 이윤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행동 원리는 역시 P는 MR은 MC였으니까 총 비용 함수는 4Q제곱 플러스 4Q 플러스 100이니 Q에 대해서 미분, 곧 한계 비용을 구하게 된다면 8Q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윤 극대화 조건,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도록 한다면 이 기업은 12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2개.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가격이 100이 있고 12개를 만드니
총 수입은 1200이고 10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총 비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암산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12의 제곱 144 그렇죠? 예, 어쩌고 저쩌고 4Q에다 넣으면 48 더하기 100을 하자.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100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이니까 나중에서 빼줘도 된다고요? 그럼 요거 4Q제곱 플러스 4Q를 Q로 나누게 되면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 가변 비용이요. 그럼 여기다 12를 쏙 넣게 되면 4 곱하기 12 더하기 4, 52가 나오고요. 그러면 가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빼고 생산하는 양을 곱하고 고정 비용 10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51을 빼서 48에다 11을 곱하는 사람들은 또 약간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어요. 일단 100에서 50을 빼는 거야. 그럼 50이죠? 11을 곱하면 600입니다. 고정 비용 빼면 500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어떻게 뺐어요? 2 곱하기 12는 아직 안 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만 딱 보고 24 빼는 걸 찾자.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문제 세팅은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 풀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66 아니지. 66 아니지. 그리고 뒤에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요 놈 아니면 요 놈.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생산량은 10이었으니까 476하고 4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늘상 나오는 문제 또 나왔습니다.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실패라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 공평한 소득 분배가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죠. 역선택, 불리한 선택이다.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는 불리한 상대방, 그 정보가 없는 그 사람에게 불리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크다. 역선택, 불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그리고 이제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 이런 게 있죠. 여기 역선택도 불완전 정보, 비대칭 정보 있죠. 역선택, 도덕적 해이, 주인 대리 문제. 그리고 5번.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이것은 공공재고.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다.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다.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번, 3번, 4번, 5번은 시장 실패고, 그리고 여기에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다. 그럼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을 지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다. 생산 기술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 갈 수가 있다. 규모의 경제다. 자연 독점이다. 독점. 불안정 경쟁이네. 그래서 그럼 답은 뭐야?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 독점을 한계 비용 가격 설정으로 간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이루어지는 거죠. 손실은 발생하더라도. 시장 실패는 손실이다. 양의 이윤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 공평한 소득 분배가 관심 대상입니다. 따라서 2번은 시장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값의 효용함수는 x 플러스 y, 선형의 효용함수네요. x제면 x제와 y제면 y제와, 그렇죠? 번갈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x제만 선택하다가 y제로, y제만 선택하다가 x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y제의 가격은 6이고 x제의 가격은 5인데 x제의 가격만 5에서 8로 상승하였을 때 옳은 표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예산선을 긋는 분들도 있고 무차별 곡선 기울기를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선형의 효용함수는 원당 한계용으로 바로 따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제의 가격이 5고 y제의 가격이 6일 때 x 플러스 y니까 x제와를 하나 선택해도 효용은 1, y제와를 하나 선택해도 효용은 1. 따라서 x제와의 원당 한계용은 5분의 1, y제와의 원당 한계용은 6분의 1이니 내 소중한 1원을 어디에다 다 쓰겠다? x제와. 그렇죠? 그런데 x제와의 가격이 8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당 한계용이 8분의 1, y제와는 6분의 1. 이제는 6분의 1이 크네요. 내 모든 돈을 다 어디에다 쓴다? y제와에 쓴다. x제와를 대신하여, 근데 대신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안 쓰죠. 대체하여 y제만 선택을 한다. 다 뭐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대체 효과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 대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표현은 첫 번째 거. x제 수요량 변화는 대체 효과에 기인한다. 소득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서는 y제 수요량 변화는 없다? 없다가 있는 거예요. 없다가 있는 거죠. 무한대로 생긴 거예요. 없다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다? P분의 N만큼. 3분의 1은 대체 효과, 3분의 1 소득 효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10번 한번 볼게요. 키워드는 독점력, 가격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면 독점력을 측정하는 것은 뭘까?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그렇죠? 힉스다, 러너다 뭐 이런 얘기가 쓱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자연 독점에서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냐,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냐, 아니면 두 개를 섞는 투티어 프라이싱, 이중 가격 설정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이 쓱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 러너의 독점력 지수라는 것은 가격에서 비효율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P분의 P는 MC죠. 그런데 저 MC는 MR하고 똑같고 MR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로 바꾸게 된다면, 탄력성분의 1로 바뀌게 된다고요. 결국 러너 지수와 힉스 지수는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력성하고 비교할 때는 역수이다. 이렇게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근데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면 한계 비용은 더 아래쪽에 있으니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높다. 개당 손실을 보게 되는구나. 손실 초래한다. 맞죠?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정상의 이유는 추구하지만, 그렇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중 가격 설정. 한계 비용 가격 설정으로 하게 되면 손실을 발생하니 어떤 무리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충당하는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되는 것이고,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의 이윤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중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한번, 요건 이제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요 곡선 하나 그려야 되겠죠? 독점 기업은 수요를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C 곡선이 밑으로 툭툭툭툭툭툭 떨어져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AC가 떨어져 있다. 그것은 한계 비용은 그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여기 MC하고 수요 곡선이 만나는 데서 가격을 결정해 준다면 요 크기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어딘가에서 찍어가지고 야, 요거 살 사람들에는 높은 가격을 받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 손실 없어졌죠?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같다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정상의 이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낮은 가격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아니죠. 그렇죠?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데서 첫 번째 여기도 옳지 않은 거고, 높은 가격은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 곡선 위에서만 결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